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보험 불만 타파 진행을 맡은 똑순이 박세람입니다. 보험에 대한 고민과 궁금증 저희들이 똑똑하고 명쾌하게 풀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내용들 참고하셔서 나중에 보험 준비할 때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 보험 불만 있습니다에서는요. CI 보험에 대해서 알아본 뒤에 갱신형 보험과 비갱신형 보험 짚어보고 적립보험료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보험 침찬회에서는 혈관 보장보험 보장 범위 넓게 가져갈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지금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보험 지킴이 최윤석 전문가입니다. 오늘도 유익한 정보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조현명 전문가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출근길은 다 잘 가셨나요? 네, 출근길을 가시면서 내비게이션을 이렇게 활용해서 가실 텐데 내비게이션을 활용하는 이유가 아무래도 좀 효율적으로 가장 최단 시간에 정확하게 목적지에 도착하기 위해서 내비게이션을 아마 활용하셨을 겁니다. 오늘 저도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내비게이션이 되는 그런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보험 전문가 김수환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월마다 내시는 보험료 많이 부담되실 텐데 오늘 제가 최대한 낮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보험 불만 있습니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CI 보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이 보험 불만 있습니다에 적합한 보험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윤석 전문가님, CI 보험 실제로 아팠을 때 보장받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저희 방송국으로도 문의가 상당히 많이 온 보험인데 어떤 내용 준비해 오셨을까요? 이번에 방송을 보시고 시청자분께서 저한테 문의를 주셨습니다. 네. 이 CI 보험은 보장을 받을 수 있나요? 라는 문의를 주셨는데 이 CI 보험과 갱신형 보험은 너무나도 문제점이 많은 보험이기도 하고 예전부터 지금까지 네.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문제들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저는 시청자분들께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시청자분들이 생각하시는 보험은 어떤 보험인지, 좋은 보험은 시청자분들께서 생각하시는 좋은 보험은 어떤 보험인가를 좀 궁금하긴 한데 제가 생각했을 때 좋은 보험은 네. 가장 자기한테 합리적인 보험이 가장 좋은 보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앞으로 CI 보험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분들께서 많이들 이제 CI 보험에 가입을 많이들 하고 계실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이 CI 보험을 제대로 가입하시는 분들보다는 제대로 가입을 하시지 않은 분들이 더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부터 CI 보험의 정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CI 보험의 정의는 사망보험금을 선지급함으로써 치료 목적이나 생활 자금으로 보험금을 수령하는 보험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리고 암이나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같이 주요 3대 질환을 보장을 하고 관상동맥 우회술이라는 혈관 수술 질환도 보장을 해줍니다. 그리고 5대 장기 이식이라는 4대 수술도 보장을 해줍니다. 네. 그리고 중증 치매나 중대한 화상 및 부식도 보장을 해주고 이러한 진단 및 수술보다는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이동하기, 식사하기, 화장실 가기, 씻기, 그리고 옷 입기 등 네. 기본적으로 행동에 장애가 생기는 일상생활 장애 상태까지 보장을 해줍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 CI 보험을 가입을 하면 모든 보장이 가능하다고 해서 가입을 많이 하셨는데 이 지금 표를 보시면은 대부분의 시청자분들께서 간과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 간과하신 부분이 뭐냐면은 3대 보험에는 CI 보험에는 3대 질병인 암, 뇌졸중, 급성심경에 대한 중대한이란 용어가 약관상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보험금을 수령하는 데까지 조건이 매우 까다로워졌다는 건데요. 일단 암은 먼저 1.5mm 이상 조직세포가 깊숙이 파고들어야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가 있는데 이 점을 침윤 파괴적 증상이라고 용어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기 암 중 제외되는 부분들이 있는 점을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초기암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소외감으로 분류되어 갑상선암, 기타 피부암, 그리고 경계성 종양, 그 다음에 제자리암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CI 보험에서는 암보다는 급성심근경색이나 뇌출혈 등의 부분이 보험금 수령에 관련한 분쟁이 훨씬 많습니다. 중대한 급성심근경색에서는 ST 분절, T파, Q파라고 하는 심전도 변화가 새롭게 출현하고 CKMB를 포함한 심금 효소가 발병 당시 새롭게 상승해야 된다는 약관상의 정의가 있습니다. 이는 급성심근경색으로 당장 수술을 받아야 되는 그 환자에게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과 마찬가지이며 이러한 조건들은 일정 시간 안에 검사를 해야 측정이 되기 때문에 현직 의료계통의 전문가들도 상당히 까다로운 조건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대한 뇌출혈은 MRI를 비롯한 6가지 검사를 수술을 바탕으로 내에 영구적인 신경학적 결손이 25% 정도 나왔다는 의사소견이 첨부되어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약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검사와 수술은 의사의 권한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시청자분들께서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러한 방법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굉장히 까다로운 일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따라서 CI 보험을 가지고 계신 시청자분들이라면은 중대한이라는 조건이 제외된 GI 보험이나 아니면은 건강보험에 있는 트랙을 통하여 보장을 네. 받으시는 게 훨씬 좋은 방법이고 네. 특정한 질병만 보장받지 말고 여러 방면에서 보장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CI 보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아마 시청자분들이 전체적으로 보장을 완벽하게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준비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험금을 받으려면 상당히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된다고 하니까요. CI 보험 가지고 있는 분들은 점검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CI 보험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증권에 중대한이라는 말이 붙어 있는지 이 부분을 꼭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CI 보험은 아팠을 때 보장받기가 어렵다는 점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잘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전문가님, CI 보험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봤는데 그 다음으로는 갱신과 비갱신을 준비하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네. 자, 이제 이번에는 갱신형 보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보험 중 하나이며 금융감독원에서 가장 많은 민원을 받고 있는 보험 중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랑 이 갱신형 보험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보험을 가입하시는 시청자분들께서도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이유로 갱신형 보험을 많이 가입을 하셨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을 갈 때 네. KTX를 타고 갈까요? 택시를 타고 갈까요? 모두들 거의 대부분은 KTX를 많이 타고 갑니다. 왜냐하면은 KTX는 처음 지불하는 비용을 한 번만 지불하면은 정해진 시간 안에 도착을 하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택시는 어떠한가요? 택시의 리터기를 보면은 말이 달리고 있습니다. 말이 달리고 있는데 처음엔 기본 요금은 저렴하다고 하지만 말이 계속 달리고 있는데 그게 이제 정체돼도 달리고 있고 그 다음에 빠르게 달려도 말이 달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 요금이 계속 발생을 하고 네. 교통체증이 생길 때마다 추가 요금이 계속 발생할 겁니다. 그렇지만 그 교통체증이 발생하면은 정해진 시간 안에 도착을 할 수가 없고 그리고 또 추가적인 시간이 또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변수가 많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자료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비갱신형 보험은 계약 당시 정해진 납입 기간을 정해놓고 보장을 네. 받을 수 있는 반면 갱신형 보험료는 사람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질병에 걸릴 확률이 상승하기 때문에 네. 갱신 시마다 위험요율이 재평가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보험료는 상승하게 됩니다. 또한 보험의 만기 시까지 보험료를 계속 납부해야 되는 시점이 와버리는데 이는 은퇴나 소득이 없을 때는 소득이 상실하는 시점에서는 보장을 받기 위해서라면은 계속 보험료를 납부해야 되는 시점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되게 치명적인 단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시 내 보험에서 갱신이라는 글자가 보이는데 네. 갱신이 되지 않으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이 역시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셔야 합니다. 네. 납입하는 보험료 네. 안에 적립보험료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대체 납입될 수 있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적립보험료 부분이 포함되어 대체 납입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령이 높거나 유병력자가 아니시라면은 네. 굳이 갱신형 보험을 가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갱신형 네. 보험은 리모델링의 대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갱신형 보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시청자분들 중에서 나이가 어린데 계속해서 보험료가 오르고 있다. 나는 이렇게 보험료를 많이 내는 줄 몰랐는데 보험료 폭탄을 맞았다. 그런 분들은 갱신형 보험일 수 있기 때문에 점검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연령이 높거나 유병력자가 아니면 굳이 갱신형 보험으로 준비할 필요가 없다는 점은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연령이 어린 분들, 뭐 20대나 30대, 40대 이런 분들은 비갱신형으로 준비하는 게 유리하다는 점도 잘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전문가님이 아까 말씀을 하시면서 이 보험료 안에 적립보험료가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시청자분들이 이 적립보험료에 대해서는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이게 뭘까요? 앞서 적립보험료라는 단어를 제가 이제 언급했듯이 네. 불필요하게 내는 보험료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손해보험의 납입보험료를 보면은 보장보험료와 적립보험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보장보험료는 피보험자가 보장을 받기 위하여 납입하고 있는 보험금에 대한 보험료이고 적립보험료는 적립금이란 명목하에 가입한 보험안에 누적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누적된 적립보험료는 보험료 갱신 시 인상된 보험료를 납입 대처하거나 해지 환급률을 높이는 데 사용됩니다. 흔히 갱신형 보험에도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다고 하는 보험이나 나중에 냈던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는 보험들이 대부분 적립보험료가 포함된 보험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분들이 보험료를 내는 이유는 오랜 기간 폭넓은 보장을 받기 위함이지 갱신 보험료를 납입 대처하거나 만기 시에 냈던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위함이 아닙니다. 냈던 돈을 돌려받는 단어가 좋게 느껴질 수도 있으시지만 지나치게 높은 보험료를 내는 경우 그만큼 해지해야 할 확률이 높은 것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를 통해서 자기가 가진 보장보험을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갱신형 보험인데도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 분들, 나중에 냈던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들으신 분들은 증권 안에 적립보험료가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점검을 꼭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불필요한 보험료가 나간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니까요. 스스로 점검을 꼭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 보험 불만 있습니다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희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본방송은 SK 브로드밴드 164번, LG U+, 169번, KT올레 285번을 통해서 시청이 가능하고요. 유튜브와 네이버 TV, 카카오 TV로 내외경제 TV 혹은 보험 불만제로 검색하시면 실시간 방송에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본방송은 정보 제공을 위한 방송이며 보험 서비스 및 상품 판매와 중개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이보험 칭찬회로 찾아올게요. 오늘의 보험 칭찬의 시간입니다. 칭찬받을 만한 보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혈관 보장보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혈관에 있어서 보장을 잘 받을 수 있는 보험에 대해서 오늘 가지고 오신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일까요, 전문가님? 네, 오늘 설명드릴 보험은 네. 현대인들의 질병이라 불리는 이 혈관 질환을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고혈압, 고지혈증 혹은 당뇨 그리고 뇌경색,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 이런 질병들에 대해서는 한 번 정도는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요. 네. 제가 말씀드린 이 질병들의 공통점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실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이 혈관 질환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혈관 질환의 정의에 대해서 먼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혈관 질환의 정의는 신체의 모든 부위에 혈관이 연결되어 있는데 이 혈관이 통로가 좁아지거나 혈액이
양이 증가하면서 생기는 질병이 바로 이 혈관 질환입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 혈액의 양이 증가하거나 혈관이 좁아지는 질병이 바로 이 혈관 질환인데요. 왜 그러면 이런 현대인들의 질병이라 불리는지부터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현대인들을 보게 되시면 되게 네. 스트레스도 되게 많이 받으시고 그리고 음주도 되게 그러다 보니 많이 하시고 좋아하시죠? 흡연도 되게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스트레스를 풀려고 맵고 짠 음식들도 되게 많이 섭취를 하고 계시고 네. 또 과거에 비해서는 이런 교통편이 굉장히 발달하다 보니 이런 운동량도 좀 절대적으로 많이 부족하신 상태입니다. 또 네. 상황을 보게 되면 미세먼지와 같이 이런 안 좋은 성분들이 대기 환경에 있는 것처럼 네. 제가 말씀드렸던 이 모든 환경과 습관들이 현대인들의 질병이라 불리는 혈관 질환을 유발하는 원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맵고 짠 음식은 저도 좋아하고 우리 전문가분들도 상당히 좋아할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해 주신 이 습관들이 그럼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걸까요? 네, 그러면 이러한 습관들이 어떻게 혈관 질환에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쉽게 비율해서 설명을 드리면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8차선 도로는 한 번 정도는 아마 가보셨을 겁니다. 평소에는 차가 굉장히 많아도 차선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도로에서 차가 굉장히 쌩쌩 달리지만 크게 두 가지 경우에 의해서 이렇게 넓은 차선도 막히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네. 첫 번째로는 이제 출퇴근 시간대를 보시면 아무래도 차량의 유입이 급격하게 많아지다 보니 네. 당연히 자연스럽게 교통 체증이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네, 두 번째로는 네. 이제 몇 개의 차선을 쓰지 네. 못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8차선 도로 중에서 4차선 도로가 이제 공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네. 차량의 양은 일정하지만 차가 다닐 수 있는 길목이 절반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또 교통 체증이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제가 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혈관 질환의 원인과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네. 어쨌든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던 이 혈관 질환이라고 하는 것들은 혈액의 양이 많아지거나 혹은 네. 혈액이 지나는 통로인 혈관이 좁아지면서 생기는 질병들인데 제가 말씀드렸던 이 현대인들의 질병인 음주, 식습관, 그리고 뭐 미세먼지, 운동량의 부족 등이 흔히 알고 계시는 비만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게 네. 비만이 되게 되면 이 혈관의 길이는 동일하지만 네. 어쨌든 혈액의 양이 증가를 하게 되면서 네. 우리 몸에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고 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좋아하는 이런 지방이나 이렇게 짠 음식들, 나트륨 같은 걸 많이 섭취를 하게 되면 네. 이 성분들이 우리 피 속을 흘러다니면서 플라그라고 하는 찌꺼기들로 혈관에 달라붙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다니는 이 혈액의 통로인 혈관이 좁아지게 되고 질병들이 생기게 되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계시는 고혈압, 고지혈증 등이 바로 이런 질병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 식습관도 잘 챙겨야겠고 운동도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운동을 많이 안 하게 됐을 때, 음주를 많이 하게 됐을 때, 또 짠 음식을 많이 먹게 됐을 때 비만으로 이어지고 결국에는 이 비만이 고혈압과 고지혈증을 유발한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참 무서운 병이잖아요, 전문가님. 예,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 무서운 질병이지만 제가 그래서 조금 더 위협적으로 설명을 드려도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 질병들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심장에서 나온 혈액이 다시 심장으로 돌아가기까지는 보통 약 1분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혈관이 좁아지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심장에서는 더 세게 펌프질을 해야 되고 심장도 네. 당연히 무리가 가겠지만 이 때문에 혈관 내의 압력이 높아지는 고혈압이 생기게 된다. 이렇게 그렇군요.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한 아까 방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이 혈관 속의 혈액의 지방의 수치가 높아지거나 네. 콜레스테롤 혹은 찌꺼기 같은 것들이 혈관이 쌓이게 되면 이것들을 혈액 속에 지방 수치가 높아지는 네. 고지혈증이다. 이렇게 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드렸던 이런 고지혈증, 고혈압, 비만 이러한 혈관 질병들이 다음에 더 큰 질병을 유발하는 원인이 된다는 것을 좀 반드시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또 추가적으로 하나 설명드리면 요즘 분들 다 많이 알고 계시는 코로나. 이 네. 코로나도 이 혈관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는데 오.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들은 일반적으로 폐렴으로 많이 아. 알고 계십니다. 네. 근데 이 폐렴 같은 경우에는 몸에 염증 반응을 유발을 하는 건데 이 전신에 염증 반응이 많아지게 되면 우리 몸에서는 사이토카인이라는 면역 물질이 분비되게 됩니다. 네. 평소에는 이 물질은 면역 물질로서 우리 몸에 들어오는 바이러스, 안 좋은 네. 바이러스나 안 좋은 성분들을 이렇게 막아주고 제거해주는 역할을 하지만 이 사이토카인 폭풍이라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몸에 염증이 많이 생기게 되면 이 사이토카인이 과다하게 분비가 되면서 네. 사이토카인 현상이라는 사이토카인 폭풍이라는 현상이 발생하게 네. 되는데 이는 안 좋은 세포뿐만 아니라 좋은 세포까지 우리 몸을 공격을 하면서 네. 우리 몸의 혈전 성향을 높이는 원인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혈전 성향이 높아지게 되면 당뇨 환자분들처럼 우리 혈액이 끈적해지면서 똑같이 혈관 질환을 네. 유발할 수 있는 그러한 원인으로 또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이 코로나까지 혈관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니까 아유 무섭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 고혈압 약이랑 이 고지혈증 약 드시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은 오늘 방송에 집중을 해보시면서 보험을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을지 꿀팁들 많이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는 본격적으로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전문가님 보험을 만약에 준비한다고 했을 때 혈관 보장 보험 어떻게 잘 준비할 수 있을까요? 네,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어떤 보험에서 어떻게 우리가 혈관 혈관 질환에서 보장이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뇌출혈이나 뇌졸중 그리고 이제 급성 심근경색 이 정도만 보장하는 보험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왜 그러냐고 하니 지금은 건강검진이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막 발달해 있고 발전도 돼 있고 그리고 활성화돼 있지만 과거에는 지금처럼 많이 활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큰 질병을 내가 진단받고 걸리고 나서야 그때 내가 아프구나 하고 이런 것들을 알게 되었었는데 근데 요즘에는 이제 그렇다기보다는 건강검진을 통해서 내가 어떤 질병이 미리 걸릴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고 그리고 이를 통해서 내가 미리 대비가 되기 때문에 과거처럼 좀 혈관의 범위가 굉장히 좁은 뇌출혈이나 급성 심근경색과 같은 담보들보다는 조금 더 넓은 범위의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보험들이 지금은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이런 부분들을 표를 보시면서 코드로 한번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뇌혈관 질환 코드는 I60 코드부터 69 코드까지로 보상이 되어 있습니다. 뇌출혈 같은 경우에는 I60 코드부터 62 코드까지 보상이 되어 있는데 흔히 많이 알고 환절기 때 많이 발생하는 뇌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경우에는 I60 코드부터 63 코드 62 코드 안에 들어가지 않고 63 코드에 들어가기 때문에 내가 뇌출혈 보장만 받고 있다면 이 뇌에 관련된 모든 질환에 대해서 나오지 않는다. 꼭 이거를 명심하시고 조금 더 넓은 범주의 뇌졸중 진단이나 혹은 뇌혈관 진단에 대해서 준비를 하시는 것이 당연히 좋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급성 심근경색도 마찬가지입니다. 급성 심근경색 같은 경우에도 코드를 보시게 되면 I21 코드부터 25 코드까지가 급성 심근경색, 심장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혈관 질환에 대해서 다루는 내용들인데 급성 심근경색 같은 경우에는 I21 코드부터 23 코드까지가 급성 심근경색입니다. 그러면 I20 코드와 I24 코드, 25 코드인 만성 허혈 심장병이나 협심증에 대해서는 급성 심근경색 담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반드시 좀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뇌와 심장 쪽에 있어서 어떻게 보장을 잘 받을 수 있는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뇌 쪽에 있어서 완벽하게 보장을 받고 싶다, 전체적으로 잘 챙겨가고 싶다, 그러면 뇌혈관 질환 진단비로 준비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심장 쪽에 있어서도 나는 전체적으로 완벽하게 보장을 받고 싶다, 그러면 허혈성 심장 질환 담보를 준비를 하시는 게 좋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혹시 뇌출혈 진단비, 뇌졸중 진단비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거나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로 준비가 되어 있으면 보장 범위가 협소하니까요. 오늘 방송 잘 참고하셔서 나중에 대비를 잘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코드 말씀을 해주셨는데 좀
어렵게 느껴지니까 네네. 예시를 통해서 살펴볼까요, 전문가님? 네, 그러면 제가 이제 뇌경색이라는 걸 진단받았던 것을 가정을 해서 한번 네. 어떻게 보험에서 적용이 되는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어지럽고 갑자기 네. 구토 증상이 나와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께서 뇌경색이라는 진단을 내려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큰 문제가 없으면 약물 치료로 끝나게 되겠지만 대부분 이렇게 수술을 동반하게 됩니다. 하지만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네. 이 뇌에서 하는 수술은 굉장히 이제 위험합니다. 특히 네. 뇌출혈이나 뇌경색 혹은 뇌 수술을 함으로써 이 후유증으로 편마비의 증상까지 동반돼서 나타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걸 어떻게 보험에서 적용해서 보험금이 나오는지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 뇌경색 같은 경우에는 I60 코드부터 62 코드에 해당되지 않는 뇌출혈에 한마디로 해당하지 않고 63 코드부터 69 코드까지 해당되기 때문에 뇌경색 혹은 뇌졸중 진단비와 뇌혈관 진단비에서 먼저 진단금을 의사 선생님께 진단을 받은 즉시 이제 수령이 가능하다 이렇게 네.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의 경우에 따라서 제가 수술을 하게 됐을 때 크게 4가지 수술비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첫 네. 번째로는 질병 수술비, 두 번째로는 질병 종수술비, 세 번째로는 N대 수술비라고 해서 앞에 네. 숫자가 있는 수술비입니다. 네 번째는 뇌 심혈관 이제 수술비에서 우리는 수술비를 보상받을 수 있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상태가 안 좋아서 편마비의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네. 제 몸의 한쪽 부분이 제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잘 움직이지 않는 증상들인데 이때는 경우에 따라서 질병 후유 장애를 그 특약을 이제 80%까지 최대 수령 가능하다. 이런 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번외적으로 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질환들이 굉장히 많지만 뇌에서 어떤 질환이 발병을 하고 나서는 그 후에 치매로 이어지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하니 그 이전에 미리 치매 보험도 확인해 보시고 준비를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는 이렇게 혈관과 관련된 네. 보험에 대해서 한번 안내를 도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진단비는 준비를 잘 해놓으시고 보통 혈관 쪽에서 문제가 생기면 수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술비 보험까지 세트로 준비하는 게 좋다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종수술비라든가 엔대 수술비 그리고 뇌심혈관 수술비 이러한 부분들이 잘 준비가 되어 있는지 체크를 꼭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꿀팁을 많이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 뇌와 관련된 질환이 발생하면 치매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치매 보험까지 챙겨가고 있는지 우리 시청자분들이 스스로 점검을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전문가님 추가적으로 주의해야 될 사항은 없을까요? 네, 몇 가지 더 좀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부분 이렇게 뇌혈관 담보, 심혈관 담보에 대해서도 최근에는 굉장히 얘기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이 많이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준비를 많이 하셨을 텐데요. 네. 가끔씩 이렇게 오해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서 좀 추가적인 설명을 덧붙이려고 합니다. 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질환과 심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질환이 이 혈관 질환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좀 분명히 해두고 싶은데 뇌에서 일어나는 질병 중에서 가장 좀 유명한 간질, 다들 네. 알고 계시는 뇌전증이라는 질병이 있습니다. 제가 조금 어렵게 코드를 썼겠지만 이 뇌전증 같은 경우에는 G 코드를 사용하게 됩니다. 아까 제가 혈관 질환에 대해서는 I 코드를 사용했지만 이 알파벳별로 그 질병을 분류를 해서 이제 기호를 정리를 해둔 것이 있는데 이 G 코드, 특히 뇌전증은 G40 코드라고 해서 신경계 질환에 해당이 되게 됩니다. 특히 심장 같은 경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는 부정맥, 아무래도 심박수가 일정하게 뛰지 않는 부정맥과 그리고 심장의 기능이 원활하지 못해서 심장 온몸 끝까지 혈액을 공급하지 못하는 심부정 같은 질병들은 제가 말씀드렸던 I20 코드부터 25 코드까지가 아니라 또 별도로 I47 코드부터 49 코드까지로 보장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심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염증계, 전도계, 그리고 판막계 질환 이런 것들은 단순히 내가 뇌혈관 질환 그리고 심혈관 질환 진단비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부분들을 유념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그래도 정말 다행인 게 몇몇 보험회사에서는 방금 말씀드렸던 뇌와 심장에 관련돼서 일어날 수 있는 질병들에 대해서 보장하는 담보들도 많이 구성되어서 나오고 있다고 하니 혹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뇌혈관, 심혈관 진단비 관련된 담보만 가지고 계신 분들은 내가 가입한 증권을
보험의 증권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서 정말 내가 필요한 건지, 내가 가입한 목적과 맞는 건지, 네. 내가 필요한 부분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이런 분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또 혹시나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한번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또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뇌와 심장을 다 준비를 했다고 해서 모든 질병에 있어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보장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이 회사마다 꼼꼼히 비교한 다음에 준비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내용들 잘 참고하셔서 나중에 대비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생방송으로 보험 불만제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 본 방송은 SK 브로드밴드 164번, LG U+, 169번, KT 올레 285번을 통해서 시청이 가능하고요. 유튜브와 네이버 TV, 카카오 TV로 내외 경제 TV 혹은 보험 불만제로 검색하시면 실시간 방송에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은 정보 제공을 위한 방송이며 보험 서비스 및 상품 판매와 중개에는 관여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이 보험 칭찬에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그 다음은 보험 전망대로 돌아올게요. 네, 보험 전망대 시간입니다. 우리 전문가분들이 실제로 도와드렸던 상담 사례를 통해서 보험에 대한 고민과 궁금증을 해소해 보도록 할 텐데요. 김수환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분이 고민을 가지고 있으셨고 어떻게 도와드렸을까요? 네, 우선은 50대 자영업자 분이셨고요.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 활동이 많이 힘들어지셔서 보험료를 낮추고 싶다고 문의를 주신 분이었고, 지금 자녀가 대학교에 올라가면서 지금 내는 보험이 제대로 내고 있는 게 맞는지 네. 한번 확인 요청을 해주셔서 리모델링 사례를 들고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50대 남성이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보험료도 너무 많이 나오고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장이 괜찮은지 점검을 받아보고 싶다고 저희 쪽으로 문의를 주셨던 것 같은데요. 어떤 부분들이 문제였을까요, 전문가님? 네, 먼저 가입 현황을 먼저 보게 되시면 네. 종신보험 2건, CI보험 1건, 그리고 암보험 1건에 그 다음에 실손이 포함된 손해보험 1건 이렇게 준비되어 있으셨는데요. 네. 월납보험료 85만 원이라는 것은 오. 아무래도 이거를 총 납입 금액을 봤을 때 네. 2억 정도 되는 금액이에요. 와, 거의 100만 원 가까이 네네, 납부를 하고 계셨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예를 들면 저희가 집을 구매할 때 여기서 잠을 잘 잘 수 있는지, 뭐 물이 잘 나오는지, 안에서 이제 큰 금액이고 평생 살아야 될 곳이기 때문에 많이 점검을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도 그 정도 그 값어치의 상품이기도 하고 평생 가져가야 될 건강보험이기 때문에 네. 꼭 한번 이렇게 상세적으로 점검을 받아보시는 건 당연히 필요하시고, 진짜 불필요한 게 있는지 한번 확인한 것도 필요하셔가지고 리모델링을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많은 분들이 항상 이제 내가 내는 보험료에 대해서 조금 더 내릴 수는 없는지, 정말 앞에 전문가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갱신령이라든지 CI 보험은 없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건 필요하다고 생각이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상세 내역을 한번 보면서 네. 어떤 게 가입되어 있으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우선 사망부터 보게 되시면 사망보험금 1억 5천만 원 준비하고 계셨는데요. 보험료적인 부분에서 아마 이 부분이 좀 많이 차지하고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은 목적에 맞게 준비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어보면은 여성분께서 전립선암 10억을 준다고 하는 보험에 네. 1,000원이라고 했을 때 가입하실 분이 계실까요? 가입을 안 하시겠죠? 네, 아무리 싼 보험이고 보장이 높더라도 네. 필요하지 않으면 가입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험은 네. 목적에 맞게 가입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종신보험도 물론 좋은 보험이지만 정기보험이라는 보험이 또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두 개를 간단하게 비교 설명해드리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종신보험이란 끝날 종에 몸 신자를 써서 내 몸이 끝나는 날까지 보장을 해주는 보험입니다.
한마디로 내가 사망했을 때 나의 사망보험금을 남은 가족들에게 전달함으로써 가장으로서의 경제적 책임을 지켜주는 보험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정기보험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60세, 80세 만기를 가지고 있는 보험인데요. 사망보험금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생각을 해보자면, 예를 들어서 나의 자녀가 25세, 35세가 되어서 경제적 활동을 계속해서 잘 이어나가고 있는 상태라면 지금 사망보험금 3천만 원, 5천만 원이 그들의 삶을 바꿀 수는 없을 거예요. 근데 반대로 생각했을 때 자녀가 고등학생이거나 아프거나 경제 활동이 제대로 안 되는 상황이라면은 그들에게 3천만 원, 5천만 원은 되게 큰 도움이자 금액일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부모님이 60세, 70세가 됐을 때는 자녀분들의 평균적인 나이가 25에서 35 정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기가 정해져 있는 정기보험으로 준비를 하시면 자녀들이 다 크기 전에, 다 크고 나서 이제는 사망보험금이 필요 없어질 때는 사라지게 되는 그런 위험을 좀 방어할 수 있는 부분으로 작용을 할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종신보험보다 월 보험료가 확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저는 종신보험 아니면 정기보험 둘 중에서 지금 보험을 가입하신 목적이 어떻게 되시는지 한번 상담을 제대로 해보시고 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어서 3대 질환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A보험사의 암보험, 갱신형 암보험을 가지고 계신데요. 지금 앞에서 최윤석 전문가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갱신형 보험이란 것은 위험 요율이 올라갈수록 그 보험료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보험을 뜻합니다. 네. 15년 전 젊었을 때 몸과 지금의 나의 몸을 비교하면 당연히 지금의 나의 몸이 훨씬 더 위험하기 때문에 보험료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질 수가 있겠죠. 그렇게 돼서 인상되는 보험료를 평생 낸다고 가정을 했을 때 네. 실제로 내가 암이 필요한 나이 70세, 80세가 됐을 때는 내가 낸 돈보다 받을 돈이 더 적게 되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갱신형 보험은 저는 추천을 드리지 않고 있고요. 네. 일단 소외감 담보가 200만 원으로 조금 많이 적게 책정이 되어 있으셨는데 소외감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치료할 때 소액이 드는 암을 뜻합니다. 뭐 보험사 약관마다 조금씩은 상이하겠지만 대부분의 보험사에서는 기타 피부암, 경계성 종양, 제자리암, 갑상선암 이렇게 네 가지를 좀 분류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2018년도 암 통계를 보시면 남녀를 통틀어서 제일 많이 걸리는 암이 갑상선암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런 것처럼 많이 걸리시는 암이기도 하기 때문에 소외감도 무조건 좀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죠. 네. 그리고 소외감이라고 해서 일반 암에 비해서 가격이 저렴한 것뿐이지 일반적인 질병에 비해서는 당연히 암이기 때문에 치료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소외감 부분도 제가 리모델링을 통해서 금액을 좀 높여드렸고요. 네, 표적항암 치료제 관련해서도 제가 이제 말씀드릴 게 조금 있는데 신포괄수 가제 급여 폐지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번 연도 10월 19일에 이제 이게 법안을 통과가 되었어요.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되는데 항암 치료제 급여 항목이었던 부분이 전부 이제 내년 1월 1일부터는 비급여로 변경이 되면서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95%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산정 특례를 더 이상 받기가 힘들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1년에 6천만 원에서 1억 정도 가까이 하는 표적항암 치료제 특약 가입은 이제는 필수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표적항암 치료제도 아예 준비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준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고요. 현재 이거 신포괄수가제 급여 폐지로 인해서 국민청원도 지금 진행 중에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궁금하시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이 거의 84만 원, 100만 원 가까이 비용을 부담하고 있었는데 그에 비해서 보장은 많이 부족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지금 표적항암 치료제도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이었고 또 암에 있어서도 보장 금액이 부족하고 빠진 부분들이 많다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 다음으로는 CI 보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다고 하는데 이건 또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전문가님? 네.
우선 CI 보험도 앞에 전문가님께서도 계속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반적인 뇌출혈 진단금, 급성심근경색 진단금이 있어도 추가적인 지급 요건이 있었기 때문에 지급받기가 좀 힘들다. 하지만 이게 좀 보험료도 비싸고 어쨌건 기왕 내시는 보험료라면은 내가 진짜로 아플 때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뭐 혈관 질환에 대해서도 앞에서 지금 전문가님께서 충분히 잘 설명해 주셨지만 간단하게 좀 편하게 생각을 저는 하자면은 뭐 방충망을 생각을 해보실 때 공기만 지나다니는 방충망에도 먼지가 끼고 깨끗한 물을 담는 가습기에도 물때가 낍니다. 근데 걔네들은 항상 청소를 할 수 있고 녹슬면은 바꿀 수가 있죠. 근데 저희 혈관은 청소를 할 수도 없고 녹슬면은 바꿀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그 혈관에 대한 보호막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CI 보험은 추가적인 지급 요건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넓은 보장인 뇌혈관 질환 진단비라든지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를 가져가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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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이제 보험을 가입하는 이유가 이제 아플 때 여유롭고 좋은 치료를 받기 위함과 그리고 이제 미래에서 내가 이제 경제적 부담을 미리 덜기 위함이잖아요. 근데 이제 진짜로 실제로 아팠을 때 진단금이 나오지 않으면 보통은 이제 이렇게 돈을 많이 내시는데도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항상 전문가와 상담도 많이 하시고 이렇게 리모델링도 받아보시면서 좋은 사례가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제가 리모델링을 어떻게 진행했는지에 대해서 표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CI 보험 같은 경우에 문제가 있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CI 보험 가지고 있는 분들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팠을 때 제대로 보장을 못 받을 수 있는 보험이라는 점은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리모델링 어떻게 도와드렸는지 저도 궁금하거든요, 전문가님. 네. 바로 살펴볼까요? 네. 우선은 K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실손 의료비가 포함되어 있으셨고 가입하신 지도 꽤 오랜 시간이 지나셨습니다. 그리고 또 50대이시기 때문에 백내장이라든지 노안성 질병에 대해서 조금 더 혜택을 많이 받으실 수 있는 2세대 실비를 저는 유지하는 게 좋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일상 배상 책임이라든지 수술비 같은 특약들도 괜찮았기 때문에 K손해보험의 보험 같은 경우는 유지하는 걸로 제가 진행을 했고요. 피생명 같은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이 꽤 많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거를 최소한으로 낮춰서 배서 작업을 통해서 최소한으로 낮추고 불필요한 특약들을 삭제함으로써 가격을 최소한으로 줄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S생명의 CI 종신보험 같은 경우에는요. 상해 사망과 뇌출혈 진단금 그리고 급성심근경색 진단금이 있으셨는데요. 저는 이제 받기가 아무래도 힘드시고 사망보험금도 제가 맨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많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요청해 주신 분 같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싶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저는 이 부분은 과감하게 해지를 권유해 드렸고요. A생명서의 암보험 같은 경우에도 아까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갱신형 특약이고 그 다음에 표적항암 치료제 들어가 있지 않았고요. 그리고 소외감 너무 적게 준비되어 있으셔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H생명사의 20년 납 100세 만기 비갱신 상품으로 변경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D생명 같은 경우에도 그냥 저거는 적립보험료랑 계속 사망보험금만 다 들어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상담을 통해서 정기보험으로 이제 변경을 하신다고 했었었고 그 부분은 이제 충분히 가족들이랑 더 상의를 해보신다고 하셔가지고 저 부분은 그냥 해지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내용들을 정리해 보자면 D손해보험사의 9만 원짜리 뇌랑 심장 질환 담보 플러스 수술비로 준비를 비갱신으로 준비를 해드렸고요. H생명사의 암보험 일반암 진단금도 조금 높였고 표적항암 치료제 그다음 비갱신으로 또 준비를 해서 총 납입 보험료가 약 50만 원 가량 이렇게 낮아지는 좋은 케이스였기 때문에 제가 또 가져오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50만 원 가량 낮아졌지만 안에 담보가 또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종합적으로 리모델링 표 보셨을 때
사망에만 너무 많이 치우쳐져 있던 것들을 조금 많이 덜어내셨고 미비한 조금 부분이었던 3대 질병 부분을 좀 많이 보완을 했습니다. 다만 일반암 진단비 같은 경우에는 원래 3천만 원이었는데 5천만 원까지 늘어난 거 보실 수 있으시고, 소외감도 200만 원이었는데 2천만 원까지, 제가 맨 처음 말씀드린 대로 소외감 많이 걸리는 암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표적항암 치료제도 5천만 원 이렇게 추가됨으로써 기존의 갱신형 보험보다는 보험료는 조금 비쌀 수는 있지만 앞으로 갱신으로 올라가는 위험 요율은 줄이면서 안에 들어가 있는 특약들은 조금 더 든든하게 가져가실 수 있게 제가 이렇게 설계를 진행해 드렸고요. 뇌혈관 같은 경우에도 원래 내추럴 CI 그리고 급성심근경색 CI 진단금을 가지고 계셨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지급 조건이 다른 거에 비해서 좀 많이 까다롭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뇌혈관 진단비로 변경을 해드렸고요. 급성심근경색 진단비를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로 변경을 해드렸습니다. 또한 요즘에 보험 트렌드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이외에도 뭐 부정맥이라든지 심근염, 심판막증 등등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보장의 범위가 넓어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전부 다 되는지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수술비 쪽도 보시면 이제 112대 수술비도 제가 추가로 D손해보험을 통해서 가입을 시켜드렸고, 여기서 이제 불필요한 것들을 많이 줄이면서 총 보험료를 최소한으로 줄였고, 심장혈관 진단비라든지 뇌혈관 진단비에서 수술비도 제가 아까 전문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술비도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씀을 해드렸잖아요. 저도 동일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진단금 2천만 원에 수술비 1천만 원, 그리고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도 진단금 2천만 원에 수술비 1천만 원, 총 3천만 원으로 크게 보장을, 오히려 3대 질병에 대해서는 보장이 넓어지고 수술비도 112대 종수술비 추가되었고요. 암도 이제 5천만 원까지 늘어나게 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총평을 마지막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변경된 것들을 좀 종합해 보자면 어쨌건 암 진단금도 계속해서 올라갔고 표적항암 치료제도 추가가 되었으며 뇌혈관 진단비도 내추럴 CI 보험금에서 뇌혈관 진단비로 변경이 되셨고요. 급성심근경색 CI에서 허혈성으로 보장 범위는 훨씬 더 넓어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때문에 기존에 내시던 8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변경이 되셨다고 하더라도 안에 들어가 있는 담보 자체가 훨씬 더 커졌기 때문에 월 납입 보험료에서는 50만 원 정도 아끼실 수 있는데요. 이 50만 원이란 것은 사실 20년으로 가정했을 때 약 1억 2천만 원 정도의 크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불필요한 것들을 덜어내고 정말 원하는 것을 가져가실 수 있었기 때문에 리모델링 같은 것도 계속해서 신청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도 내가 진짜 가입한 게 제대로 된 가입한 게 맞는지, 내가 내고 있는 게 진짜로 잘 내고 있는 게 맞는지 한번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다양한 보험들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오늘 내용들 잘 참고하셔서 보험 준비할 때 도움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일도 보험에 대한 유익하고 다양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내일 만나요. 부자 되는 채널 사람 사는 이야기. 내외경제TV를 만날 수 있는 방법. KT 285번, SK브로드밴드 164번, LGU 플러스 169번, 현대 HCN 413번, ABN 아는방송 509번. 유튜브에서도 시청이 가능합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저들의 푸르른 솔잎은 보라 돌보는